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수지입니다. 당진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 시민 안전망 구축 사업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3,700만 원가량, 올해 2억 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관내 취약 지역의 스마트폰과 연동해 응급신고가 가능한 비콘 단말기에 설치 및 설치 계획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업을 아는 시민은 거의 없을 뿐더러 이용 가능한 휴대폰도 한정적입니다. 당진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 시민 안전망 구축 사업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는 3,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취약 지역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응급신고가 가능한 비콘 단말기 106대를 설치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당진 시내에 밀집돼 있어 송악이나 합덕 등지에서는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시는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상반기 관내 취약 지역에 비콘 단말기 1,00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지만 예산에 비해 부족한 홍보로 인해 이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네, 혹시 여기 다니시면서 좀 무섭다거나 위험하다고 느끼신 적 없나요? 밤에는 그냥 혼자는 못 다니고 그냥 친구들이랑만 다녀요. 그럼 혹시 시에서 설치한 스마트폰이 있으면 응급신고가 가능한 비콘 단말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처음 들어봐요. 몰랐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서. 이렇게 안드로이드 휴대폰은 비콘 단말기와 연동된 어플 스마트 당진 안심존 검색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아이폰에서는 어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는 아이폰 보안 정책 변경으로 현재 사용이 불가한 상태지만 지속적으로 승인 요청 중이라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이용 가능 시기는 알 수 없어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비콘 단말기가 추가로 설치된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JIB 뉴스 김수지입니다. 당진 시내 곳곳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 편의와 교통안전을 위해 강화된 불법 주차 단속 및 주차 공간 확보 등 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홍미소 기자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5시, 이곳은 당진 시내에 위치한 벽산 아파트 주변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차량 통행이 늘고 있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길은 주택 인근에 위치해 있어 다른 곳에 비해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데요.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차로가 좁아져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떤 불편함을 겪고 계신가요? 제가 차를 몰고 있는 운전자인데 이제 그 골목길이나 이런 도로를 다닐 때 불법 주차된 차 때문에 이동하기 힘들거나 혹은 사고가 날 뻔하거나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서 그런 게 불편한 것 같습니다. 불법 주차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주차 공간 자체가 지역별로 다 한정되어 있고 또 차는 각 가정마다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그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당진 시내 곳곳에서도 불법 주차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지속적인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은 불법 주차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된 불법 주차 단속 및 주차 공간 확보 등 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JIB 뉴스 홍미소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당진의 겨울은 이웃사랑으로 따뜻합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희망 2017 이웃돕기 성금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이웃돕기 모금 행렬이 이어지면서 당초 목표액 7억 원을 넘은 총 10억 9,600만 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이로써 시는 지난 2012년을 시작으로 6년 연속 희망 모금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당진시가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당진시 복지재단과 함께 진행한 희망 2017 이웃돕기 성금 캠페인에서 모금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72일간 희망 2017 이웃돕기 성금 캠페인을 진행해 누적 금액 총 10억 9,600만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당초 목표액 7억 원보다 56.57%를 넘어선 금액입니다. 이로써 시는 지난 2012년을 시작으로 6년 연속 희망 모금액을 초과 달성했는데요.
더욱 고무적인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불안정한 시국과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집중 모금액 9억 7천만 원보다도 약 1억 2,600만 원가량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희망 모금 기간 동안 어린이부터 각종 사회단체와 기업, 익명의 기부자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행렬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사회단체와 기업체를 포함한 전체 기부 건수는 무려 2,113건에 달했으며 5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 건수도 36건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시는 이웃 돕기 성금 기탁자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모금된 기탁금은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신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31일 어기구 국회의원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 의원은 최근 늘고 있는 중국산 철근 등의 수입과 국산으로 둔갑한 건설 자재가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을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건설자재 품질관리 강화와 건설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 표시사항 포함과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미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건설자재, 부재에 대하여 품질 표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수입 건설자재, 부재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건설공사에서 부적합한 건설자재 등을 사용할 경우 구조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대형 공사를 유발할 것을 우려해 건설자재, 부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는데요. 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 부재에 대하여 품질 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입 건설자재 등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수입 건설자재, 부재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위반자와 위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중국산 철근 수입량이 전년 대비 17% 증가하는 등 주요 건설자재, 부재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불량, 부적합 수입 건설자재 등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면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이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RB 뉴스 홍미소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눈이 내리고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면서 인도 곳곳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에서는 기상이변이 잦은 만큼 올겨울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이 걸어다니는 인도의 눈은 치워져 있기는커녕 제설함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 낙상 등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개학을 앞둔 학교 앞. 곧 학생들이 오고 갈 이 길에는 눈이 쌓여 있거나 얼음이 얼어붙어 있어 아동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눈이 내리고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면서 인도 곳곳에 눈이 얼어붙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이 완료된 큰 도로나 햇볕이 드는 인도는 비교적 깨끗하지만 반대로 음지인 곳은 눈이 쌓여 있고 얼음이 얼어붙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이곳 시청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치워져 있기는커녕 주변의 제설함을 찾아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길 다니기 어떠세요? 그냥 여기 눈이 오면은 이쪽이 햇빛이 잘 안 들어서 녹지 않아가지고 밤에 되면 얼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걷다 보면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시에서 제설 작업이든가 이렇게 대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시에서는 기상 이변이 잦은 만큼 올겨울 폭설 등 재난에 대비하고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의 생활이 맞닿아 있는 곳에서는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설 장비도 구비돼 있지 않아 낙상 사고 등의 위험이 우려됩니다. JRB 뉴스 김수지입니다. 최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 면천면의 한 농장에선 아열대 과일인 패션프루트 수확이 한창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아열대 과일 재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지만 잦은 기상이변으로 당진시는 아열대 과일 재배에 난항을 겪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진 농업기술센터의 새기술 시범사업과 재배농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패션프루트 재배와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홍미소 기자입니다.
이곳은 당진 면천면에 위치한 한 농가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패션후르츠 수확이 한창인데요. 새콤달콤한 과육이 일품인 패션후르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석류와 비슷하지만 크기는 조금 작고 보랏빛을 띠고 있습니다. 아열대 과일이지만 새기술 보급으로 인해 이제 당진에서도 패션후르츠를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충남 당진의 경우 우리나라의 서북쪽에 위치해 그동안 겨울철 동파 피해가 우려돼 농가 재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의 새기술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도움을 받아 패션프루트 재배와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당진에서 패션프루트를 재배하게 되셨나요? 예, 꽈리고추를 재배했었는데요. 올해 재배하다 보니까 연작장애도 있고 병충해도 심해서 대체 작목을 찾다가 패션후르츠를 재배하게 됐습니다. 이 패션후르츠는 에스트로겐과 니아신이 석류에 5.2배나 들어있어 석류가 여성의 과일이라고 불리운다면 패션후르츠는 여신의 과일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 과육에 알알이 차 있어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향기만큼이나 아주 새콤달콤 맛있는데요. 재배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JRB 뉴스 홍미소입니다. 내일은 봄이 온다는 절기 입춘입니다. 절기 입춘을 앞두고 찬 기온이 한결 누그러졌는데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활동하기 한결 편안하겠습니다. 오늘 충남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안개가 짙은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충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2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도에서 영상 8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봅니다. 먼저 당진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 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서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 영상 6도, 태안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영상 7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산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영상 6도, 천안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토요일 내일은 낮에 전남과 제주에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 그 밖에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나 눈은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비나 눈이 그친 뒤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근린 생활시설 분양. 충남 당진시 성문면 교로리 100-75번지 38,000평방미터의 대단위 근린시설을 분양합니다. 분양문의 010-4448-3123 010-4448-3123 분양문의 010-4448-3123 010-4448-3123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